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던 선거 전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후보들 간 마지막 TV 토론도 있었는데요. 네, 미 대선의 이모저모를 이상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소개한 것처럼 오늘 오전에 한국 시간으로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간의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서 있는 바이든 후보나 그리고 트럼프 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토론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종, 기후변화, 국가안보 이런 여러 가지 주제, 6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 90분 동안 이제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이제 1차 토론 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 말 끊기가 계속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조 바이든 후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거의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혹평, 토론 자체가 엄청난 혹평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선 토론위원회가 이제 그것을 고려해내지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음소거 버튼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각 주제별로 2분 정도 각 후보가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 동안에는 이제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1차 토론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정상적인 이제 정리된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루어졌고요. 과연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Emails, the horrible emails of the kind of money that you were raking in, you and your family. And Joe, you were vice president when some of this was happening. 220,000 Americans dead. Anyone who's responsible for that many deaths should not remai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네, 이렇게만 봐도 상당히 좀 차분한 분위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토론회에 임하는 전략 변화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 상대방의 발언을 좀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라든가 심지어 이제 메모를 하면서 듣는 모습도 있었고요. 진행자가 발언 기회를 주기 전까지는 이제 말을 참는 모습, 이제 그런 것들도 보이면서 1차 토론 때와는 이제 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게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토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나아졌다라고 조금 전에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토론에서 미국 현재에서는 누가 더 우세였다는 분석을 내놨는지 궁금한데 사실 1차 때는 바이든 후보가 훨씬 나았다라는 평가가 대체로 많았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이번 토론은 이제 미국 매체에서 진정한 첫 번째 이번 대선의 대선 후보 토론이었다라고 말한 정도로 이제 정상적인 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물론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몇 가지 사안이 좀 격렬한 충돌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요,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트럼프가 상당히 잘했다라는 좀 호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론을 주도했다라는 일단 평가가 있고요. 그럼 그렇다면 바이든은 못했느냐?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도 자신의 할 몫은 충분히 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권위 있는 신뢰감 있는 모습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분발을 했고 바이든도 선방하면서 이제 오늘 토론에 관련해서는 어느 한쪽의 손을 좀 완전히 들어주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크게 보면요,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양상이 바이든 후보가 있고 트럼프가 쫓아가는 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 앞서서 이제 트럼프 후보의 과제로 제기가 됐던 게 바이든 후보의 큰 실수를 끌어내야만 이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관측이었는데 결국 그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번 토론이 좀 결정적인 어떤 게임 체인저, 이번 선거 운동을 바꿀 요소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특히 한반도 문제, 그중에서도 대북 정책에 대해서 두 후보가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관심이 당연히 가야 될 텐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을 하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굉장한 외교적 성과로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 나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딱 그 부분이 반영돼서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바마 행정부, 그러니까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적인 이제 잘못된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을 하면서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존 주장은 좀 반복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많은 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좋은 관계가 없이 전쟁이 벌어졌다면 아마도 수백만 명이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제 반면 바이든 후보는 핵 능력
이제 핵능력 축소에 동의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예.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면 나도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내놓았고요. 이제 그런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이제 좀 전반적으로는 얼마든지 만날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방식의 톱다운 외교 방식과는 좀 거리를 두려는 예. 그런 것들을 확실히 짚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현지의 판세, 특히 경합주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주목할 주는 중점적으로는 어디를 꼽는지 네, 들어보고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네, 이제 대선 관련하면 경합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꼽히는 주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여러 차례 대선이 이제 거쳐오면서 이제 민주당, 공화당 이런 식으로 오가거나 표 차이가 적거나 이제 그런 주들을 말합니다. 보통 얘기하는 경합주는 이제 북부의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쇠락한 공업 지역 세 네. 곳이 있고요. 또 남부에 이제 따뜻한 해가 잘 드는 선벨트 세 곳이 있습니다.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을 꼽고요. 이제 선벨트는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를 이제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예. 이 가운데 특히 이제 플로리다는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2000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엘고어를 상대했을 때 플로리다를 가져가면서 결국 대권을 차지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표 차이가 500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통적으로 플로리다가 관건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요. 일단은 바이든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목되는 경합주에서도 앞서고 있어요. 그렇게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4년 전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결과랑 실제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2016년 대선을 생각을 해보면요, 예.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당시 이제 지금 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붙었을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6군데의 경합주를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갔습니다. 예. 특히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조합의 힘이 굉장히 강한 곳이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했다는 데서 굉장히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최근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경합주 6곳에서 조 바이든 후보는 한 49% 정도의 지지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45% 정도의 지지율로 한 4%포인트가량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예.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이제 비경합주 지역을 먼저 보면요. 그러니까 경합주가 아닌 어느 한 정당의 우세가 강한 비경합주 지역을 보면 이미 조 바이든 후보가 상당수 이제 선거인단 확보해서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합주 지역 6군데 중에서 한 2군데, 많게는 3군데 정도만 이제 가져가게 되면 조 바이든 후보가 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분석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 바이든 후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각각 어필하고 있는 강점들은 무엇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포인트가 워낙 많으니까요. 아주 예. 핵심적인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요. 바이든은 일단 안정감 측면에서 민주당의 이제 중도, 그리고 전체적인 미국 국민의 중도 보수층에도 좀 어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인종차별 철폐 시위에 대한 어떤 강한 지지의 입장을 보였고요. 예. 오바마 정권 시절에 이제 함께 활약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민자 자녀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이제 선택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 어떤 이제 흑인 유권자나 소수자 유권자들에게 좀 어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여론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부문에 이제 좀 업적이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기 초반부터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이제 기업 살리기에 나서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뭐 경기도 부양하고 예. 주가도 막 뛰었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억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를 보면 이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뭐 여러 대응 방향에서는 뭐 좋다 나쁘다 볼 수 있겠지만 좀 막대한 좀 현금 살포를 막 하게 되면서 어떤 서민들이 좀 더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았냐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미국 대선의 투표 방법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우편 투표라는 것도 네, 있는 네,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 네. 지금 대선 당일은 아직까지 시간이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에 투표하려는 움직임도 굉장히
뜨겁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유권자 어느 때보다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선의 투표 방법은 이제 크게 우편 투표, 사전, 그러니까 조기 현장 투표, 그리고 선거 당일 투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사전 투표라고 하면 우편 투표와 조기 현장 투표 이제 두 가지를 묶게 됩니다. 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22일 오후 기준으로요, 약 4,7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유권자가 예. 이제 사전 투표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선거까지 11일에서 12일 정도 남은 상황에 2016년 당시의 사전 투표 수치를 넘어선 숫자가 되는데요. 예. 이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 당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을 좀 우려해서 현장에 가기보다는 먼저 투표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식을 좀 이제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워낙 이제 경합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각 정당에서 좀 사전 투표, 우리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가서 미리부터 예. 투표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저 준비한 말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